네, 안녕하십니까. 제17회 제주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지금부터 평화와 공존을 위한 글로벌 한인의 공공 외교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신 휴대전화는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동시 통역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참석자분들께서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통역 수신기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한국어는 1번, 영어는 2번입니다. 네, 오늘 평화와 공존을 위한 글로벌 한인의 공공외교 세션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이주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전쟁, 팬데믹, 또 기후변화 등 다양한 갈등 요소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 해결을 위해 소프트 파워로 대변되는 이 공공 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공공 외교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또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재외동포의 공공 외교의 방향을 모색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발표자분들을 먼저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님입니다. 김성곤 이사장님께서는 2020년 1월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 취임하셨고 제31대 국회 사무총장, 또 제15대, 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셨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재외동포 박소희 배우님이십니다. 박소희 배우는 제1동포 차세대 배우로 현재 미국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애플 TV 파친코 시리즈에서 모자수 역으로도 또 출연을 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발표자는 미국 메릴랜드주 퍼스트 레이디이신 유미호건 여사님이십니다. 메릴랜드주 역사상 첫 아시아계 퍼스트 레이디이시며 또 다양한 공공외교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음 토론자는 바로 외교부 이상화 공공외교 대사님이십니다. 1991년 외교부 입부 이래 UN 1등서기관, UN 사무총장 보좌관, 북핵 외교기획단장, 미얀마 대사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의 김성곤 이사장님께서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공공외교 Beautiful Korean 캠페인에 대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장님을 큰 박수와 함께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대한민국의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김성곤입니다. 제주 평화 포럼 중 저희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하는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공공외교 Public Diplomacy of Global Korean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사회를 보시는 한경구 한국 유네스코 사무총장님, 그리고 저와 함께 발표를 하기 위해서 멀리 미국에서 와주신 우리 유미호곤 메릴랜드 퍼스트 레이디, 그리고 유명한 영화 파친코의 배우 박소희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토론해 주시는 우리 이상화 공공외교 대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세계의 사람들은 우리 한국인을 코리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코리안의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코리아는 지금으로부터 약 1100년 전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 왕건이 고려라는 나라 이름을 지으면서 그것이 서양에 전해지는 과정에서 코리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리아, 즉 고려라는 한자 이름의 뜻을 찬찬히 살펴보면 높을 꽃자, 고울 여자, 매우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코리아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공공외교의 이름을 아름다운 한국인, Beautiful Korean이라고 붙였습니다. 우리 한국 아름답죠? 네. 여러분, 여기저기서 공공외교라는 말을 쓰는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외교부 홈페이지에 보면 공공외교란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 관계를 증진시키고 우리의 국가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이 외국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 우리의 문화와 가치를 알리는데 1년 365일 매일같이 그 나라 국민들과 어울려 사는 우리의 재외동포들만큼 좋은 민간 외교관들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180여 개국에 지금 750만의 민간 외교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양국의 언어와 문화에 모두 익숙하면서 보수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양쪽 나라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공공 외교관들입니다. 우리 재외동포들의 역사는 약 150년 정도 됩니다. 보시다시피 최초의 러시아 이민이 19세기 말에 시작이 됐죠. 그 다음에 금년이 120주년이 되는 하와이 미주 이민 사탕수수 노동자로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또 보면은 일제 식민지 하에서 징병으로 혹은 또 강제 노동으로 이렇게 끌려간 그 후손들이 지금 60만 제1동포를 이루고 있고, 또 유럽, 특히 독일에 독일 간호사와 광부들이 60, 70년대에 떠났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절 눈물겨운 사연을 안고 해외에 정착한 우리 코리아 동포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후손들이 성장해서 지금은 자랑스러운 글로벌 코리안으로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백진훈 국회의원, 또 손정희 소프트뱅크 창업자, 또 미국의 성킴 주한 우리 미국 대사, 또 영킴 전 세계은행 총재, 또 유럽에도 예시카 폴피얼, 한국 이름이 김진달래죠, 스웨덴 국회의원, 또 호주의 또 제임스 체 주한 호주 대사, 그리고 2년 전에 무려 4명의 하원의원 한국계가 당선이 됐습니다. 여성 3분, 남성 1분. 이렇게 정말 우리의 자랑스러운 해외 동포들이 세계에서 코리안의 이름을 빛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들 재외동포들과 우리가 어떤 공공외교를 펼쳐야 할까요? 정부에서 만든 공공외교법 제3조에 보면은 공공외교의 기본 원칙, 그래서 첫째, 공공외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대한민국 고유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재외동포 공공외교의 방향을 3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공공외교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흔히 우리 코리안들은 단군의 자손이라고 그러죠. 지금으로부터 4355년 전 단군 할아버지께서 한민족 최초의 국가 고조선을 세우면서 홍익인간을 건국 이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뜻은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하라는 뜻으로서 이것은 우리 한민족 코리안들끼리만 잘 살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면서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유엔이 주장하는 세계 시민의식, 즉 글로벌 시티즌십과 통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에서 경험했듯이 지구촌 시대에 어느 민족도 이제 혼자만 살 수는 없고 모든 인류가 그야말로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사시는 한인 동포들은 거주국에 사는 한인 동포들뿐만이 아니고 거주국의 국민과 그 사회, 나아가 인류 사회를 위해 유익한 일을 하는 존경받는 한국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그 나라의 소수민족들과 연대하여 소수민족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면 물론이고 동시에 소수민족과 다수민족이 서로 존중하며 상생화합하도록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뷰티풀 코리안, 홍익인간의 정신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의 시민권자라면 더욱 그렇고 영주권자 혹은 단기 체류자라 하더라도 그 나라의 법과 관습, 문화 등을 최대한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은 홍익인간의 정신에 따라 그 나라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존재가 되어 주십시오. 비타민은 아주 작은 양이지만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피부와 언어와 종교가 다르더라도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회야말로 우리 뷰티풀 코리안들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두 번째, 우리 글로벌 코리안들은 태극기의 정신을 구현해야 됩니다. 저는 세상에 많은 국가가 있지만 대한민국의 태극기만큼 심오하고 아름다운 국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태극기는 가운데 태극과 건곤 감리, 즉 하늘, 땅, 물, 불을 상징하는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우주의 법칙에 따라 인간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힌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주역이라는 책에 바탕한 것입니다. 이것을 음양사상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중국, 한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사람들이 2000년 넘게 공유하는 우주관으로서 동북아 평화에 딱 어울리는 철학입니다. 태극의 철학은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현상은 음과 양, 즉 플러스 마이너스, 남과 여, 물과 불, 여름과 겨울 등 상대되는 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과 양이 역동적이면서도 서로 균형을 이루며 상생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 음과 양의 균형이 깨지고 상극의 관계가 되면 사람의 건강은 물론 우리 공동체의 평화도 깨지게 됩니다. 이는 분단된 남과 북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1300년 넘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다가 구한말 열강의 침략과 함께 일제강점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36년 만에 연합군에 의해 해방되자마자 미국과 소련에 의해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고, 이어서 6.25 전쟁, 코리안 워라는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비참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70년 넘게 같은 민족끼리 교류는커녕 군사적으로 대립하며 서로를 비난하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코리안의 모습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2000년을 흩어져 살다가 전 세계 유대인 동포들의 힘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했는데, 우리는 있는 나라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남북으로 나뉘어 지금까지 갈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조상님들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해외에 계신 동포들은 이 코리아의 온전한 평화 통일을 위해 거주국의 국민들과 지도자들에게 한민족 평화 통일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협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남북한의 교류와 화합에도 여러분들이 중재자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태극기의 정신대로 우리 사회의 양극, 즉 진보와 보수, 그리고 남과 북이 해원 상생하고 공존 공영하여 언젠가 우리 한민족이 평화롭게 하나 되는 통일을 기원해 봅니다. 나아가서 우리 한민족이 한반도 주위에 일본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등 모든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아름다운 동북아 평화 공동체를 만들기를 또 꿈꿔봅니다. 비록 우리가 이들 나라에 비해 땅도 작고 인구도 적지만 저는 언젠가 우리 민족이 동북아 평화의 창조자 역할을 할 것을 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평화 통일은 단지 한반도 내 남과 북의 통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민족의 분단이 국제사회 세력 간의 다툼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의 통일은 국제사회에서 충돌하는 모든 세력 간의 화해와 통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한반도의 평화는 국제 평화와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선병자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아파본 사람이 병을 고친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한민족이 과거 수많은 외침과 전쟁 속에 어느 민족보다 큰 고통을 겪었지만 우리는 이를 용서와 사랑으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글로벌 코리안들이 펼치는 홍익 외교의 최종점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 그리고 인류의 공동 번영이어야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흑인과 백인, 남자와 여자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형제로 서로 살아가며 함께 번영하는 아름다운 세계가 바로 뷰티풀 코리안이 그리는 이상적인 세계의 모습입니다. 글로벌 코리안들이 지향해야 될 세 번째 외교는 문화를 통한 공공 외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글을 비롯한 우리 한국의 소위 한류를 사랑하고 세계 문화와 적극 쌍방교류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 평화는 결코 무력으로 이룰 수 없고 문화로 이루어야 하는 시대인데 마침 우리 한류가 지금 전 세계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글, K-팝, K-뷰티, K-푸드, 태권도 등 아름다운 한국 문화를 여러분들이 사는 거주국에서 적극 전파하고 또한 세계 각국의 문화도 열심히 배워서 국제 이해를 높이는 쌍방향 문화 외교를 해야 됩니다. 마침 저희 재단에서는 금년부터 우리 한인 동포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김치 축제를 해외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김치를 비롯한 K-푸드와 함께 여러 민족의 음식 문화를 함께 즐기는 푸드 페스티벌을 각 나라에서 적극 개최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여러분 들으시겠지만 여기 지금 메릴랜드 주지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유미호건 여사가 계시는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미국 51개 주지사 그 부엌에 유일하게 김치 냉장고가 있는 것은 우리 유미호건 그 주지사님 댁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그 이 김치와 한국 음식을 그 메릴랜드에 계시는 여러 그 다민족 또 미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홍보도 하고 또 호건 주지사님은 여기 안 계시지만 조금 이따 오실 거예요. 이 태권도 명예 부단이 돼요. 그래서 그 우리 또 태권도를 적극 홍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야말로 특히 우리 유미호건 여사님은 제가 말하는 이 뷰티풀 코리안의 가장 앞장서고 최적의 우리 민간 문화 외교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따 제가 조그만 그 감사패를 준비했습니다. 미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이제 결론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계인들은 우리를 코리안이라고 부르고 코리안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세계인들이 우리를 코리안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희 코리안들은 세계가 존경하는 아름다운 민족으로 살라는 온 인류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름값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So, dear Koreans, you are the beautiful people. 예,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름값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합시다. 글로벌 코리안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김성곤 이사장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랑스러운 또 아름다운 한국인들과 또 제외 동포들이 앞으로 세계 평화의 정착과 또 번영에 크게 더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두 번째 발표입니다. 박소희 배우님께서 Me and My Zainichi Story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소희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일교포 3세입니다. 제 한국말이 아직 너무 부족해서 여기서부터 영어로 발표하겠습니다. Hi everyone, my name is Sohee Park.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소희고요. 배우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났고 이제 자랐고요. 바로 이제 3세대 제일 교포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제일 동포로서 이제 제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리가 보이시죠? 제가 이제 제일 교포로서 일본에서 자라면서 부모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한테. 그러니까 한국에 외교관이라고 생각을 해라. 일본에서 네가 잘한다면 일본 사람들은 한국이 좋은 나라라고 생각할 거고 네가 행동을 잘못하면은 일본 사람들은 한국이 나쁘다고 생각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1등이 돼야 된다.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싸움도 하면 1등을 해야 된다. 굉장히 큰 압박을 주셨죠. 저희 교포는 또는 제1동포는요. 한국과 일본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리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누굴까요? 전 한국 사람일까요? 일본 사람일까요? 저 일본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제 사실 모국어는 일본어고 그 일본 친구들하고 일본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럼 전 일본 사람일까요? 그런데 제가 국적은 한국이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그 제일 동포들은 대부분 이제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국적도 한국이고 또 제 이름은 박소이고요. 한국 이름 뭐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축구나 뭐 야구나 그걸 보면 저는 한국팀 응원합니다. 제가 2002년 월드컵 경기를 보긴 하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때 그 안정환 선수가 그때 이제 골든볼 골 넣었었죠. 그때 보면서도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봐도. 그러니까 분명히 한국 사람이죠. 저는 그런 걸 보면.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또 동시에 스스로를 제일교포라고 생각합니다. 전 제일교포.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영어로는 자이니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이니치가 무슨 뜻일까요? 자이니치가 존재한다 라는 뜻이고요. 니치는 일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이니치라는 것은 일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 한국에 있으면 자이니치 아메리칸이고요. 러시아 사람이라면 자이니치 러시안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자이니치라고 이제 우리 제일교포들은 스스로를 정체성을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 수학 잘 못합니다. 뭐 그래서 수학적인 공식 그래서 뭐 설명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지금 이런 뭐 공식들이 보죠. 조금 논리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감정적으로 봤을 때 저한테는 이게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이니치라고 해서 일본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일본에 사는 거라고 다 일본 사람은 아닌 것이죠. 근데 제가 자이니치라고 이제 우리 일본 제일교포들이 부르면 우리는 한국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우리를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국에 올 때마다 제 한국 치들도 제일 친한 제 친구들도요. 소희야, 너 일본 사람이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조금 뭐랄까 존재가 그 중간 애매하게 어딘가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이니치는 자이니치, 그러니까 제일교포는 제일교포입니다. 이게 제 정체성인 거죠. 이게 파친코의 한 장면인데요. 한국에서도 이제 파친코가 꽤 이제 흥행을 거뒀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시면 제일교포의 역사를 더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괜찮으시면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프닝 하는 장면인데 굉장히 재밌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드라마 자체는 조금 슬픕니다. 보면서 우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근데 이 첫 장면에서는 사람들이 춤도 추고 웃기도 하고 굉장히 흥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일교포들은요, 슬픈 역사만 갖고 있는 삶이 아니라 일본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저희의 삶을 사랑하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자, 언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제가 배운 한국어는 제일 먼저 배운 한국어는 뭘까요? 아이고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희 할머니가 1세대 이제 제일교포인데 계속 아이고 하셨고요. 저희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저희 할머니가 아이고 아들 앞에서 이렇게 한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배운 한국어가 아이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한국어 전혀 못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저한테 일본에 사시면 저한테 한국어로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저희 부모님, 뭐 이분들은 한국어도 안 배우셨고요. 근데 한국어 배울 기회도 없었고요. 근데 저 같은, 저희는 이제 3세대죠. 저희는 좀 더 자유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의지가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울. 그래서 제가 28살 때 6개월 동안 한국에서 머물면서 한국어 배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름에 대해서 얘기 좀 하면 제 이름은 박소입니다. 한국어로요. 제가 근데 일본어 이름도 있습니다. 소지 아라이라는 게 제 일본 이름인데 보통 저 같은 일본에 사는 교포들은 이름이 2개입니다. 왜냐면 1세대 같은 경우는 그 일본 제국주의에서 이름을 뺏겼죠. 그 다음에 이제 2세대 같은 경우는 이름이 부모님께서 한국어 이름을 안 지어주셨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자녀들이 차별받을까봐 걱정이 돼서 한국어 이름을 아예 안 지어주셨습니다. 근데 저 같은 3세대는요, 우리는 우리의 한국어 이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이름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은요, 나는 한국 사람이다 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가든지 고등학교를 가서 이젠 내가 한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일본 친구들한테 나 한국 사람이야 라고 그냥 선언하듯이 말해버립니다. 물론 내 이름은 내가 전에 얘기를 안 했었는데 나 원래 한국 사람이야. 한국 이름이 박소희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친구들한테. 저희 제일교포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보시면 1세대, 2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기업에 입사도 못했죠. 그러다 보니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이 파친코 드라마에서 제가 연기한 그 캐릭터처럼 파친코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은 한국 요리 음식점을 한다든지 변호사 야구 선수 이렇게 이런 직업들이 있었고 또 우리는 또 우리를 보호를 또 슬슬 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나 모르겠네요. 갓파더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직업은요. 이 사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성공한 교포들도 많습니다. 가수로서, 배우로서, 정치인으로서.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제일교포를 위해서 지지를 하고 있을까요? 지원을 하고 있을까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많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인종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민족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처럼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너무 스트레이트하게 있었어요. 이제는 goes two ways. 근데 이게 보면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달까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조선 사람, 한국 사람은 다 범죄자야. 한국으로 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데 또 사실 인터넷 상에서도 저희에 대한 차별은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저희 이 제일교포 유명인들 연예인들 사실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분들도 이러한 차별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에 전 총리가 암살되신 거 기억나시죠? 한 2달 된 것 같은데 제가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발 그 암살을 한 사람이 제발 교포가 아니기를, 우리 교포가 아니기를 정말 기도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다들 저 같은 생각이었더라고요. 다 걱정을 했습니다. 제발 우리 교포가 아니기를. 그리고 뭐 K 화장품, 드라마, 음악,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 일본 내 이제 코리아타운 뭐 이런 데 가보시면은요, 정말 사람들이 붐빕니다. 동경 디즈니랜드보다도 정말 이 코리아타운에 사람이 더 넘쳐 흐릅니다. 그만큼 한국 문화가 인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리가, 이 교량이 커지고 있질 않고요. 작아지고 있습니다. 자, 제일교포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저희는 사라져가고 있을까요? 왜냐, 일본 사람들은 한국 문화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도 일본 문화 좋아하고, 그런데 사람들끼리는 괜찮습니다. 다리가 없어도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제일교포의 존재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교포들이 제 생각엔 그러니까 저희 조국이 일본 제국에 의해서 강간당하고 그 결과로 태어난 게 제일교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어머니도 이제 제일교포를 이렇게 외면한다고 그럴까요?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저희는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포들은요. 그래서 저희 제일교포 선배들께서는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저는 제일교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에 대해서, 저희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대해서 알게끔 하기 위해서 저는 목소리를 높일 겁니다. 왜냐하면 뭐 저는 배우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시적인 면이 있긴 하겠지만, 저희 이제 외할머니신데요. 15살 때 이제 일본으로 오셨고, 지금 사진 속에 접니다. 한 달 됐을 때. 어쨌든 저에게 한국은요, 저희 외할머니입니다. 그리고 또 제일교포라는 것은 저희 외할머니가 한국식 발음, 일본어를 한국식으로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제일교포는 그냥 저희 할머니입니다. 예, 제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가 되겠는데, 제가 이 배지를 달고 이제 다니는데 한국 지도도 보이시고 일본 지도도 보이시죠? 배지가. 저는 목소리 계속 낼 겁니다. 저는 제일교포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에 우리 같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거, 이야기 저는 계속 목소리 높여서 할 겁니다. 저는 제일교포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소희 배우님의 매우 진솔한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제일동포로서 살아가면서 경험과 또 애환에 대해서 저희와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 한의를 잇는 그 가교 역할로서 앞으로 더 큰 활약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세 번째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미 호건 미국 메릴랜드주 퍼스트 레이디께서 평화와 공존을 위한 글로벌 한인의 공공 외교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유미 호건 여사님을 큰 박수와 함께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이전에 우리 김성곤 이사장님, 제가 오늘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고려 시대부터 뷰티풀
코리안이란 뜻은 코리아라는 뜻은 코리안이라는 것은 beautiful. 그래서 제가 자긍심을 갖고 앞으로 우리 이제 beautiful 코리안. 그리고 또 박소희 오늘 액터께서 정말 I'm very proud of you. How much it's hard between. 해주신 노고에 너무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가 똑같은 your generation in America. So very thank you. 먼저 본 세션을 준비하신 물심 양변으로 애쓰신 제동포재단 김송구 이사장님, 모든 스텝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7차 평화의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에 참석해 귀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또한 제주 포럼에 또 처음에 저를 초청해 주시고 또 같이 다 함께 애써 주신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리스의 임수석 대사님께서 또 함께 같이 수고해 주신 모든 스태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자리에는 멜랜드 주지사로 한국 사회인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 제 남편 레어리 호겐이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릴 것은 지난 2015 혈액암의 일종인 림포마, 난하드스캔 림포마, 암 3기 말 거의 4기로 판정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기도와 응원 덕분에 올해 미국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에 11월이 되면 암 완치 7년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에) 남편과 함께 첫 아시아 순방 때 한국을 제일 먼저 방문을 했고 2017년은 제가 혼자 애교 사절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남편과 같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또 무엇보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고 또 이제 저희가 얼마 안 남았는데 유종의 미를 걷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친정인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미국을 이민을 간 지 43년이 넘습니다. 하지만 제 조국에 대한 민국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를 알고 정체성을 잊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세, 3세 우리 한인 차세대들을 교육하고 문화를 가르치고 계승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재미교포인 저를 포함해 오늘 김성곤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계 방방곡곡에 계신 750만 재외 동포들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차세대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우리 이민 1세들이 가르치고 이끌어 줘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딸입니다. 전남 나주 시골 양계장에서 8남매 막내로 태어나서 자란 제가 70년대 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익숙지 않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영어와 문화를 배우고 익히며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이민을 간 미국의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면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최선을 다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멜랜드주 역사상 첫 아시아계 미국인 퍼스트레디이자 미국 역사상 첫 한국계 미국인 퍼스트레디가 돼 지난 8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제 두 어깨는 아주 무거웠습니다. 멜랜드주 안주인 역할을 하면서도 동시에 저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한국 알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한국 속담처럼 저는 대한민국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인 이민 1세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투철한 사명감이 들었습니다. 멜랜드주 간제는 미 전역에서 일리노이주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멜랜드 주도인 애나폴리스에 위치한 관저는 150여 년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남편과 제가 주지사 임기 동안 거주하는 공간인데 편안한 집이라기보다는 그저 박물관에 가깝습니다. 관저에는 3명의 셰프가 있고 7명의 관저 직원들이 그리고 32명의 경호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정말 처음엔 낯설고 적응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위에서 군림하는 펄스레디가 되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소통하기에 노력했습니다. 제가 가끔 팔을 걷어붙이고 설거지도 하고 직접 요리도 하니 34년 넘게 여러 명의 주의사 가족을 모셨던 셰프가 감탄하며 참 저에게 많은 같이 하여 너무 감사한 눈치를 줬습니다. 한국 문화는 음식으로 정을 나눈 문화이죠. 저는 한식을 요리해서 수십 명의 관저 직원들과 경원 주지사 직원들에게도 같이 나눕니다. 불고기, 잡채, 김치 등 요리를 하다 보니 멜랜드 주민들이 한식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유튜브에서 유미쿡스를 검색하시면 제 한식 레시피를 공개 요리 영상 시리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 한국에서 보시면 너무 부족하고 형편없이 보이지만 이렇게라도 시작하여 우리 2세들 다음 차세들의 타민족 젊은이들에게도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세계적인 스포츠를 자리매김한 한 한국의 자랑스러운 태권도를 더욱 알리기 위해 저와 제 남편은 식목일 4월 5일에 나무를 심듯이 멜랜드주의 태권도 날로 제정해 해마다 태권도의 날을 선포하는 기념 행사를 주최합니다. 저는 매년 또한 여러 차례 한복을 입습니다. 저와 제 남편은 멜랜드주 주총사에서 1903년 첫 한인 이민자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딛는 날인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해마다 선포합니다. 올해가 120년이라고 아까 김성곤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새해가 되면 저희가 마지막 이제 한 번을 더 설날 미주 한인의 날을 한 번을 더 하고 한복을 입는 날입니다. 그리고 음력설을 기념하는 행사를 해마다 멜랜드 관저에서 한인들을 비롯해 음력설을 기념하는 아시안 커뮤니티 지도자들을 200여 명을 초청해 리셉션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김장을 해서 담근 김치를 중심으로 한식이 주가된 음식들을 대접하고 음력설을 선포합니다. 물론 음력설 행사 때도 한복을 입습니다. 멜랜드 주에는 코리안 웨이와 코리아타운이 존재합니다. 멜랜드 주에 소재한 하우드 카운티 엘리코시티 한인 밀집 지역입니다. 엘리코시티에서 40번 고속도로 선상에 2016년에 코리안웨이를 지정한 데 이어 지난해에 한국 전통 기아와 올린 코리아타운 조형물을 건립했습니다.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한인 커뮤니티의 중요한 공헌을 인정하고 널리 알리며 한인 상권을 비롯한 지역 관광 비즈니스를 활성화를 돕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펄스레디로 활동하면서 뜻깊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절대 잊지 못하는 수많은 날들 가운데 정말 뿌듯했던 기억에 남는 날은 2020년 2월 8일입니다. 전 미주 주지사협회 동계회의 내셔널 거버너스 어소시에이션 윈터 미팅 이 매년 그 겨울에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회의에 참석을 위해 각주 주지사들이 미국의 심장부에서 모이게 됩니다. 2020년 당시에 제 남편이 전 미주지사협회의 의장을 맡아 리셉션을 개최할 장소를 선택권이 남편에게 주어졌는데 저와 제 남편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주한민국 대사관저를 선택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대사님 사모님이 한복을 입으시고 손님들을 맞이하셨고 이때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준비한 한식과 한국 전통주를 대접했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과 한국 기업들이 미국 각주 주지사들, 고위 인사들을 직접 만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미 동맹의 공감과 양국의 경제 협력, 관계의 긴밀함을 재인식함은 물론 현대, 삼성, LG, SK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한국의 앞선 기술력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매력도 적극 홍보하는 홍보장이었습니다. 2020년 4월 18일도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멜랜드 주와 한국 간에 지속되는 우정, Enduring Friendship Operation, 비밀 작전으로 50만 분 해븐의 진단 키트가 멜랜드에 도착하는 날이었습니다. 70여 년 전 1만 5천여 명의 멜랜드 젊은이들이 한국전에 참전해 531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렇게 지켜낸 대한민국이 그날은 멜랜드의 생명을 구하러 온 날이었습니다. 팬데믹이 세계와 멜랜드를 강타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바이러스만큼이나 심각했던 것은 아시안들을 향한 비난과 혐오였습니다. Go back to China, 중국으로 돌아가라. 아시안들에게 대한 무시, 인종차별,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저희 멜랜드주를 비롯한 미국 전역으로 조지아주 아틀란티에서도 벌어진 비극적인 총격 사건으로 두려움과 분노는 커져만 갔습니다. 저와 남편 반아시아 혐오 편견 범죄의 증가에 맞서기에 오크그룹을 만들어 예방책과 해결 방안을 제시했고 아시안 혐오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인종차별 앞에 타협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또 다른 폭력이나 복수심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서로를 더 사랑하고 아껴주고 결속할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제가 펄슬레이드로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찾아뵙고 감사 경의를 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전 참조 용사 분들이십니다. 저는 그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제 조국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전 참조 용사 추모의 벽이 워싱턴 DC 내셔널 몰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원에 건립됐습니다. 추모의 벽 건립은 한국 전쟁의 가치를 미 전역에 전파하는 동시에 굳건한 한미 동맹 강화 상징물로 한국 전 참전 용사들의 순간 희생을 기리는 데 의미가 깊습니다. 저는 한국전 참조 용사분들이 계신 곳이면 아무리 바빠도 어디든지 가서 감사를 표하고 또 멜랜드 주의회 빌딩에서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위한 행사들도 주최합니다. 늘 근면 성실하게 일하는 우리 민족들은 한국 전쟁 이후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갈목할 만한 눈부신 성장을 하고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해 왔습니다. 제 동포들이 어디서 살아가든지 각자가 보유한 삶을 영위할 뿐 아니라 조국을 위해 기여해야 합니다. 재동포재단이 750만 재동포들이 이에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 모국과 동포사회의 호혜적인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한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 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모국과 거주 지역 국가의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 재동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범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고 더 많은 애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배우고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이 더욱 부강해 줄 수 있도록 K-팝을 비롯한 자랑스러운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동방 에이즈국으로 인사성도 밝고 공손하며 애국인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다정하고 따뜻한지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돕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발전시키고 사랑을 나누며 서로 감싸고 안아줘야 합니다. 제 동포와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 문화 전도사가 되고 세계 곳곳에서 애교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한인 퍼스트레디로서 남은 임기 동안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딸로서 그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의 민간 외교관으로서 또 다양한 공공 외교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효근 여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통찰력 깊은 발표를 해주신 세 분 발표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자유토론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세 분 발표자와 그리고 토론자 그리고 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 위에 자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장님과 토론자 그리고 세 분의 발표자를 무대 위로 모시고 또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좌장님을 소개해드리면요.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사무총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로 재직하셨고 또 대통령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재외동포학회장, 한국국제이주학회장 등을 역임하시는 등 재외동포와 또 세계 시민교육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은 준비되셨으면은 한경구 사무총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경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토론을 위해서 주신 이상화 공공외교 대사님께 먼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이상화라고 합니다. 오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 그리고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님 그리고 호건 여사님 등 모시고 이런 세션을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선 세 분 발표를 들으면서 하나 연상이 된 게 있습니다. 최근에 읽었던 잡지인데 CNN 그 아시아 지국장이 한국 분입니다. 그분한테 이제 긴 인터뷰 기사가 실린 적이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성공하게 된 비결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I've tried to think like a Westerner. 저는 서양인처럼을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고 저는 서양인처럼 행동하려고 생각하고 한국인처럼 느끼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민으로서 사고하고 행동하되 한국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자긍심, 한국에 대한 사랑, 뿌리, 아까 우리 호건 여사님 말씀하신 정체성을 늘 간직하고 그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썼다 이런 거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제가 반기문 총장님을 유엔에서 7년 넘게 모시면서 반 총장님께서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 그래서 성공한 유엔 사무총장으로 기억되는 것이 바로 그런 노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세계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과정에서 동양의 또 한국적인 그런 정서, 공감을 통해서 조화로운 해결책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주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출장을 갔을 때 그 일본에서 그 대미 정책 공공외교를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많이 합니다. 마이클 그린 같은 싱크탱커 유명한 사람이죠. 소위 라이프타임 재팬 서포터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희한테는 우리 레리 호건 주지사님 네 분께서 정말 라이프타임 코리아 서포터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소희 배우님 아까 좋은 발제를 해주셨는데
빠침코 저도 그 2권짜리 한국어로 된 책을 읽었는데 지금은 정말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한국 문화 콘텐츠의 힘과 위상을 아주 여실히 보여준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세션이 굉장히 의미 있고 시의적절하다 생각을 합니다. 지난 8월 말에 공공외교법에 따라서 2번째로 5개년 시행 계획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지난 5년간과 차별되는 대표적인 요소가 앞으로는 공공외교는 지난 5년은 공공외교법이 마련되고 첫 지난 5년은 정부가 많이 전면에 나서서 시행한 그런 공공외교 전략이 펼쳐졌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정말 공공외교라는 것은 정부의 전유물이 절대 될 수가 없고 김성곤 이사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750만 재외 동포가 공공외교의 대상으로서가 아닌 정체성 함양을 위한 대상으로서가 아닌 정말 공공외교의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이 주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일 날 매년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외교정책 제안 공모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최우수상을 받은 그 제안이 지금 해외에 계신 우리 제외 동포분들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아카이빙 해가지고 한국 공공외교의 소재로 잘 활용을 하자라는 제안이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그 제안자가 여기 제주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아까 박소희 배우님께서 나에게 한국 자이니치란 점점점 거기에 마이 할매 스토리 했는데 얼마나 감동적인 그런 가슴 뭉클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야에서 더욱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지난 7월에 우리 김성곤 이사장님과 앞으로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공공외교를 서로 강화해 나가자. 외교부와 재단이 함께 그런 협의를 가진 바 있는데 오늘 제주 포럼에서 이렇게 좋은 세션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김성곤 이사장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박소희 배우님 그 PPT 첫 화면에 다리, 브릿지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굉장히 공감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미얀마에 있을 때 하나 에피소드가 연상이 되는데 그때 아웅산 수치 여사가 한국의 미얀마 근로자를 송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미얀마 대사로 재임할 때 7,000명까지 1,500에서 7,000명까지 늘었는데 저희한테 볼 때마다 뭐라 그랬냐면은 이 미얀마 한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단순한 근로자가 아니라 굿윌 앰베서더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과 미얀마를 가깝게 연결해주는 굿윌 앰베서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한국과 조화롭게 동화되면서 미얀마의 멋과 매력 이런 거를 알리는 걸 통해서 한국과 가까워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공공외교의 적극적인 에이전트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글로벌 피버털 스테이트,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비전 하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은 대통령께서도 UN 총회에 참석을 하실 예정이고 기조연설을 통해서 GPS 글로벌 피버털 스테이트에 대한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 이런 거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공공외교도 앞으로 그런 비전을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성곤 이사장님 발표에 그 홍익인간 We the People로 시작하는 UN 헌장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Benefiting Humankind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UN에서는 77년 지금 역사를 맞은 UN에서는 한국이야말로 UN이 추구하는 가치, 평화, 개발, 인권을
가장 단기간 내에 구현한 석세스 스토리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국제적인 기대와 요구에 걸맞은 행동, 아까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여러 발표자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비전 실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공공외교, 정책 공공외교 측면에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모든 행위자들,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제 구호로서가 아니라 행동, 그 역할 정체성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과정,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120주년 맞은 한국 그 이민 역사, 우리 디아스포라 역사, 이 180개국에 750만, 이 숫자 규모 자체도 놀랍지만은 저는 동포 사회의 이 위상이 더욱 놀랍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성곤 이사장님께서 우리 재외동포들 여러 가지 성공 사례를 소개해 주시면서 최적의 민간 외교관이다, 공공외교 서포터스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들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재외동포 여러분들께서 지금 재외동포 여러분들의 컨비닝 파워, 소집의 힘, 어젠다 세팅의 힘은 정말 놀라울 정도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히려 자발적으로 하시는 일이 훨씬 거부감도 덜하고 수용성도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한인 사회에서 하시는 소녀상 최초 설립한 거,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관련 여러 가지 법안 추진하시는 문제, 그리고 한국의 이 백신 제공을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좋은 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외교부에서는 가장 좋은 툴이 재외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재외 공간에서 재외 동포와 함께하는 공공외교 측면에서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내고 있습니다. 아까 유미 호건 여사님께서 김치 축제, 재외동포 재단과 함께하는 김치 축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미얀마에 있을 때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무형무산에 등록된 건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그래서 김장이라는 게 결국은 여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음식으로 정을 나누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한국의 김장과 미얀마의 대표적인 음식 모힌가를 함께 하는 과정, 투게더, 이 과정을 통해서 정을 나누는 그런 행사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은 결국은 현지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어디서든 현지 사회와 잘 조화롭게 동화되면서 자랑스러운 한국으로서의, 한국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걸음이다. 우리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현지 사회의 문화를 존중하고 또 함께 투게더 정신에서 함께 이루는 그런 역할 정체성을 잘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하 공공외교 대사님. 정말 대한민국의 공공외교를 진두지휘하고 계시면서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공공외교에서 재외 한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그야말로 정말 잘 보여주듯이 오늘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일부러 이 세션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그 유미 호건 여사의 부군 되시는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님도 참석하고 계십니다. 예,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큰 주제를 이렇게 공공외교에서 재외 한인의 역할로 잡고
이제 김성권 이사장님께서 세션을 조직하시면서 스스로 그 공공외교의 그 키워드로 이제 뷰티풀 코리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공공외교 대사님 말씀도 들으셨고 또 다른 두 분 발표자 말씀도 들으셨고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혹시 그 조금 더 이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한 2, 3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어쨌든 우리 지금 방금 이상화 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외교를 말로 뭐 이렇게 이론으로 하는 것보다도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나라 국민들과 또 그 나라 정부와 이렇게 그 브릿지 역할을 해주시는 게 좋고 더 중요한 거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제가 홍익인간 얘기했지만 이거를 꼭 뭐 한국을 위해서 한다 혹은 뭐 미국을 위해서 한다 물론 이제 그렇기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세계 어디서 살든 내가 인간으로서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정신이 가장 그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고 바로 이게 홍익인간인데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우리 한반도 평화도 그렇고 세계 평화도 그렇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을 나처럼 내 이웃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의 자세야말로 공공외교의 가장 기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 박소희 님의 발표 자료 PPT를 보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 참 궁금했는데 오늘 발표를 듣고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떻게 보면 공공외교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또 김성권 이사장님이 주장하시는 뷰티풀 코리안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깊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이 박소희 님이 출연하신 빠찡꼬, 이 작품은 재미 한인이 제일 한인의 삶, 또 아픔, 사랑을 그렸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이 부천이라고 이제 서울하고 인천 사이에 있는 도시가 유네스코 문학창의 도시입니다. 이 문학창의 도시에서 창의 도시로 지정이 된 것을 기념으로 이제 국제적인 디아스포라 문학상을 제정을 했는데 올해 11월에 빠찡꼬가 그 작품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이 박소희님 뵙고 감회가 깊은데 박소희님 한 2, 3분 정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Yeah, you can speak in English. Thank you. I talked about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일본에서의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안에요. 우리 안에 보면은 우리가 좀 겁이 나서 지금 이 문제를 생각보다 더 크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에 지금 주사위가 들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던질 수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겁을 내지 말고요. 이제는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역할 모델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유미 호간, 퍼스트 레이디 같은 그런 역할 모델이 조금 부족합니다. 일본에서는. 그리고 저희 선배님들이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겁을 내십니다. 저는 그렇게 겁내기 싫습니다. 저는 저희 후배들을 위해서, 저희 후손들을 위해서 저는 겁내기 싫습니다. 저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또 계속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 유미 호간 여사님 발표에서도 뭐 한복 얘기도 하시고 김치 얘기도 하시고 한국 음식 얘기, 유튜브 굉장히 보고 싶어졌습니다. 유미쿡이라고 그러셨죠? M자 하나만 더 붙이면 여미쿡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인종차별이라든지 그런 인권, 그 다음에
이 코로나로 인한 인류 전체가 하나라는 인식, 그런 데서 나오는 그 국민들 간의 협력, 이런 것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뿐 아니라 지금 우리 다 같은 우리 애국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집이 아니고, 그쵸? 우리 이제 그곳에서 저는 미국에서 벌써 43년째 살고 있고요. 여기 우리 한국에서 사는 세월보다 훨씬 많죠. 제가 이제 저도 손자 하나요. 저희가 소녀 넷을 둔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딸들 시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손자 손녀 시대 앞으로 그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우리 세대에서 해놓지 않으면 정말 앞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도 이제 뿌리를 여러분들이 사시는 어디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프랑스나 where it doesn't matter, 우리가 어디든 살든 그 땅에서 우리가 이웃들과 정말 그 향기를 내는 저희 그 꽃이 향기를 내듯이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커뮤니티의 보탬이 되는 그런 역할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저를 중심으로 해서 1세대들은 정말 힘들게 일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자리들을 거의 그 땅에서 살고들 계시니까 앞으로 커뮤니티를 위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자든 남자든 어떤 색깔이든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생활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가족,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커뮤니티에 나가서 봉사도 하고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래서 그런 생활이 실천하는 생활, 아까 우리 김성곤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천하는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요즘에 시대가 바뀌었죠. 우리 시대에 자랄 때는 무조건 부모님께 이렇게 턱벽을 안 했어요. 반드시 무조건 해야지, 어디서 부모한테 말대답이라는 게 못하죠. 근데 요즘 애들은 그게 안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표현을 해야 됩니다. 다 엄마가 아빠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웃한테도 같이 나누고 사랑을 같이 나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어디든지요. 여러분들께서도 향기 나는 우리 다 커뮤니티에서 향기 나는 꽃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김성권 이사장님께서 뷰티풀 코리안, 아름다운 한국인 키워드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옛날에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나의 소원이라는 글을 쓰시면서 거기서 간절한 소원으로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이 많으면 김구 선생님의 아름다운 나라와 김성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뷰티풀 코리아, 이게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도 좀 여쭤보고 싶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같은 거죠. 그리고 또 김구 선생님께서 나의 소원에서 참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세계 평화가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늘 그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김성권 이사장님 물론이고 이 박소희 배우께서도 자이니츠로서 나의 삶,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실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인권이라든지 또 나중에 지속가능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연결될 것 같습니다. 유미호건 여사께서도 미국에서 한국 음식, 한류만이 아니라 그런 인권의 문제, 국제 연대의 문제까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한국이 아름답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공공외교가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좁은 의미에서 이런 단기적인 국익의 추구를 하는 데서 벗어나서
정말 장기적으로 폭넓은 관점에서 인류 공동체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그 세션을 조직해 주신 재동포재단 관계자님들 또 이사장님, 오늘 그 토론 발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 표하면서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잠시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재외동포재단의 김성곤 이사장님께서 유미호건 메릴랜드주 퍼스트 레이디님께 감사패를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두 분을 잠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패가 준비되셨으면요. 감사패, 친애하는 유미호건 여사님, 귀하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한미 양국 국민들 모두의 모범적인 아름다운 삶을 사시고 또 양국 간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전 세계 한인 동포들의 이름으로 감사패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의 가정에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에서도 한국의 민간 외교관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미호건 여사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패를 들고 정면에 있는 카메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나머지 발표자분들과 토론자 그리고 자장님을 모시고 기념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에 있는 카메라를 보고 활짝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1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갈등을 넘어 평화로 공정과 협력에서 공공 외교 세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제 앞쪽에 계시는 내빈들을 모시고 또 다시 기념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에 있는 카메라를 보고 활짝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750만 재외동포의 공공외교가 한반도 더 나아가 또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평화와 공존을 위한 글로벌 한인의 공공외교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